안녕하세요. 초보 택시입니다. 1톤 화물과 개인 택시를 퇴직 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으로 그냥 둘 중에서 뭐가 좋을까 얘기를 해보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돈 되시면 개인 택시를 하시라. 1톤 화물은 애로점이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자, 일단 현재 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가 뭐 한 1억 중반은 줘야 되겠죠. 차까지 해서 싼 지역이 1억 중반, 비싼 지역들은 뭐 1억 후반에서 2억 넘어가고, 반면에 화물 같은 경우에는 차 신차로 뽑는다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훨씬 부담이 적다 보니까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화물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이야 이제 이걸 쭉 찾아보면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화물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굉장히 그런 게 뭐냐면, 이게 화물이 집은 그냥 사기예요. 집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내 명의 앞으로 노란 번호판 달린 차량을 내가 하고, 그걸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그 협회에 등록을 해야지만 그 경력을 인정받죠. 안 해도 인정받는다라는 얘기들도 소수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협회를 등록해서 협회 가입 날짜 기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협회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화물도.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장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에 가면 정비소가 있어요. 그러면 정비소가 거의 원가에 그 정비를 해줍니다. 그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개인 택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단점이 많다. 일단 가장 큰 게, 개인 택시는 짐을 실어주는 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실어주고 싶다고 안 실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돈이 되는 그 콜이 올라왔어. 근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짐을 실어주는 데 있어서 기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짐일지 모르는 거야. 물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짐을 우리가 싣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내가 당연히 결박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싣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운전직이긴 한데 약간 반은 노가다가 섞인 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빡센 경우에는 진짜 꽤 무거운 것들도 같이 들고 싣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짐을 싣는 데 있어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면 그나마 뭐 덜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이거 잘못하다가 허리 삐끗하면 노년에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택시도 장시간 앉아 있으면 사실 편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건 그냥 아예 무거운 걸 들고 실어야 되거든요, 화물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좀 애매하다. 가끔은 우리가 차를 대놓고 짐 싣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없으니까 나는 차에 앉아 있잖아. 아니면 담배 피고 있거나. 근데 그 공장에 짐을 부른 공장에 다른 직원들이 왜 짐 싣는 거 안 도와주냐고 틱틱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과 막 싸우고 다툼하는 그런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화물은.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게 운전하는 일이긴 한데, 개인 택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크게 뭐 얼굴 붉힐 일이 뭐 일반적으로는 없죠, 취객 아니면. 근데 화물은 생각보다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그 공장의 노동자고 그냥 자기 일이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기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자기들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받는 게 돈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사가 도와주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묘한 그런 게 있어, 분위기가. "너 왜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어 틱틱거리는 공장들, 틱틱거리는 차를 부른 곳에서 짐을 실어주는 노동자들도 꽤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들은 어떠냐면, 그냥 여자가 있어. 그 차를 불렀는데 여자가 있어. "아, 저 이거 못 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답이 없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또 안 싣고 가자니 시간 날렸고. 근데
직원들은 여자밖에 없고 짐은 무거워. 어쩔 수 없이 내가 싣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죠. 결국은 분명히 남자 있을 거야. 근데 여자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짐 실어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깡 좋으신 분들은 쌩 까고 내가 왜 짐 싣냐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또 얼굴 붉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택시처럼 우리 개인 택시 3일만 지나서 돈 들어와도 화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이거 빨리 이제 무조건 다음날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님들도 계신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돈 떼이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틱틱거리고 뭔가 그러면.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불편하다, 일반적인 퀵 형태로 하시면 사람과의 사이에서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단점으로, 자, 이게 아니고 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퀵은 내가 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콜들이 어떤 식으로 어떨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그러면 마트나 이런 곳에 고정이 있어요. 근데 고정을 하면 이게 또 더 애매해요. 나는 내가 차가 노란 번호판 달린 차가 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영업자예요. 그곳에서 그냥 계약하고 그 물건들을 배달해 주는 것이지만 난 자영업자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나를 뭐랄까 약간 하인 부리듯이, 이를테면 슈퍼야, 아니면 어떤 배달하는 물건을 많이 하는 곳이야. 근데 그곳에서 나는 배달만 해야 되잖아, 짐을 옮기는 거. 근데 이를테면 슈퍼에서 그런 계약을 이제 내가 한 달에 350, 400 받기로 하면 거기에서 포장해 놓은 물건들을 이제 차로 가져다 싣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거기에서 약간 반직원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차 짐 싣고 그런 데도 정리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는 일인가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일을 하시던 분들도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슈퍼나 아니면 그런 거 업장에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더러워서 그냥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거 아저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배달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거 화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 방법이 없어. 애매해. 그런 일들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내가 직접 계약을 따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슈퍼나 배달하는 곳에서 그 어떤 인력, 그러니까 배달 전문, 그러니까 그 운송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 콜 띄우고 하는 회사들. 그런 곳에서 또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 거기에서 일이 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면, 아,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겠죠, 면접을 볼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중간에 한 달이 건너서 약간 소개소 통해서 가는 형태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차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못 끊어요. 그러다 보면 일하는 곳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반직원 비슷한, 슈퍼나 배달하는 곳에 이 반직원 비슷하게 부려먹는 곳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이 화물 같은 경우는 소개소를 거칩니다. 직접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수수료를 꽤나 뗍니다. 저는 택시 들어와서 참 만족하는 게,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일반 그 길거리 운행만 하니까 그때는 아예 뗄 것도 없죠. 그러다가 카드 결제가 이제 증가하면서 수수료가 좀 증가했지만 그 정도도 별것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게 퀵에서 콜에서 수수료가 증가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간 형태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수료, 택시 수수료만 하더라도 저는 꽤나 양호하다. 화물 쪽에 그런 곳들은 진짜 소개소에서 엄청 떼먹어요. 걔들은 그냥 진짜 찾아가 보면 그냥 책상 하나 있고 거기에서 전화만 엄청 연결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이쪽에 내서 사람 모집하고 저쪽으로는 그 운송 일 같은 거 따내고, 근데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제
짬밥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속에서가 어느 정도 떼먹는지를 알죠. 근데 그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좀 짜증나고 일을 하기 싫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에 우리가 뭐 여름에 너무 시원해서 추워서 그러지. 맞잖아요, 에어컨.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워서 그러지. 딱히 뭐 겨울에 춥다고 고생하고 여름에 덥다고 고생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택시는. 근데 화물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렇게 장거리로 대형 화물이다 그러면 사실은 내려 있는 시간이 좀 적겠죠. 근데 일반적인 1톤 트럭, 도심 위주로 하는 이런 경우, 아니면 여기서 다마스, 라보 이런 경우는 문제가 그 차로 운전해서 이동하는 그 시간보다 짐을 내려준다든지 배달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춥겠죠. 여름에 덥고 그 에어컨에서 시원하게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택배를 좀 적게 배달하는 약간 그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차에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여름에 땀 쩔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계약한 일이 조금 건수가 많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몸도 힘들고 여름에는 그런데 짐 싣고 그런 데는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땀에 쩔어 있고 겨울에는 춥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을 진짜 잘 따내서 좋은 곳을 딱 잡으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꿀 빠는 일은 석에서에서 수수료도 엄청 떼가고 돈도 덜 줍니다. 그러니까 화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진짜 몸 쏘면서 내가 많이 실어주고 기사가 뭘 많이 해주고 되게 남들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진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해야 돼요, 화물로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꿀 빨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편한 건 화물에는 없어요. 반면에 택시는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몸 고생은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매출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해서 그게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가 고생스럽진 않아요. 여러분들 택시 하는데 다음날 몸살 나보셨나요? 장시간 운행하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우리가 몸살 나거나 겨울에 추워서 고생하거나 손 오돌오돌 떨면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옷이 땀에 다 젖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택시는 그런 경험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화물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런 고생을 해요. 그런 고생을 안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수수료 알선소에서 엄청 떼가거나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화물과 개인 택시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전혀 다르고, 화물은 내가 몸 고생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힘들죠. 특히 나이 드셨고 이제 6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허리 좀 이제 노후에 잘 몸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무거운 거 들다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반면에 개인 택시는 내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 고생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난 분명히 내 자영업자거든. 차도 내 거고 번호판도 내 거고 자영업자인데 뭔가 자기 거기에 일을 시키는 약간 애매한 관계. 근데 이런 거 아예 안 받고 콜로만으로 택시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콜만으로 하면 첫 번째는 그 대금이 밀리는,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갔는데 예상 못한 일들, 아니면 짐을 실어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진짜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운전에서 고생이 훨씬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택시야 어차피 이게 요즘에는 화물도 자동이긴 하지만 서다 가다가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이를테면 콜로 위주로 하면 공단 아니면 지역 수도권에서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남동공단에서 인천에서, 아니면 저기 어디
간다. 서울에 어디 간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 대부분이 택시에서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막히는 길에 시외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타는 거. 느림보로 출퇴근 시간에 엉금엉금 기어서 가죠. 근데 의외로 고속화도로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좀 돈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거리 좀 멀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꽤나 정체를 많이 만나고 이게 그나마 요즘 차는 오토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수동할 때는 와 진짜 그런 상황 가다 서다 막 이럴 때 도심에서 들어가서 또 가다 서다 그러면 도착해서 또 땀 흘리면서 짐 내리고 다시 또 다른 콜 잡고 가고 이러면 진짜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젊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이 빠져요. 큰 화물은 뭐 그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퇴직하고 나시는 분들이 1톤 화물 할까 개인 택시 할까 비교하시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두 개 다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화물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값을 딱 합니다. 딱 그 정도예요. 화물이 개인 택시처럼 편하면 화물 가격도 한 1억 5천 했을 겁니다. 근데 힘드니까 그걸 시작한 사람들도 오래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많은 기사님들 보면 연세 드시고 나서 화물 하시다가 화물 오래 하셨고 이제 개인 택시로 넘어오신 기사님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개인 택시 하다가 화물로 넘어가신 기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본 바로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개인 택시 하다가 이제 뭐 목돈 좀 필요해서 정리하면서 그래도 소일거리 삼아서 법인 택시 가시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개인 택시 하다가 화물로는 연세 드셔서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시고 둘 중에 고민하신다. 그래도 나는 몸 건강하고 몸 좀 쓰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거기에서 좀 마찰 있고 막 힘도 써야 되고 그런 것들 즐긴다. 그러면 1톤 화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난 내 허리도 걱정이 되고 관절도 걱정이 되고 무리한 일 하고 싶지 않고 사람과 막 왜 기사 네가 짐 안 실어주냐고 막 이런 마찰도 있고 싶지 않고 사람과 뭔가 불편한 관계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그냥 여윳돈 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 택시를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 비용이 없어서 화물을 산다. 그거야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저는 그건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여튼 둘의 비교는 저는 아니다. 일 둘 다 해보면 비교 안 될 정도로 개인 택시가 정말 편합니다. 진짜 정말 편해요. 네, 감사합니다.